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순서는 주제는요.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정부죠. 권익위입니다. 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한번 시행해 보시죠. 권고를 한 겁니다. 부담을 좀 줄여줬는데 10억 집 팔면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권고안이 이란, 이한사만 여러 개 중에 있는데 뭐 적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랍니다.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다. 보증금 6억 5천 전세 중개된 수수료가 520에서 235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 공고안 이제 국토부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기사 더 보겠습니다. 역시 제목으로 예시했어요. 7억 5천 전셋집. 이거 중개수수료 어떻게 됩니까? 전셋집입니다. 이거는 60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요. 권익위가 내서 뭐 이르면 뭐 7월 정도면 시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뭐 4개 안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좀 전망돼 있고요. 뭐 구간별로 좀 촘촘하게 나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 잠깐 보실까요? 그 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복잡하게 설명보다는 한눈에 보시면 뭔가 좀 촘촘해졌어요. 촘촘해지고 이 비율도 좀 다양하게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좀 진즉에 이거 해주지 왜 이제 합니까? 이제서야. 집값 오른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이런 반응이고요. 근데 중개사분들은 아니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돈을 줄입니까? 지금까지 받아오던 걸요.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요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하국님.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반발을 하겠네요, 지금요. 그렇죠. 요새 거래도 없는데. 예. 근데 권익위에서 뭐 이 권고안을 잘못 냈네요. 어떻게 됩니까? 변창흠 장관한테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 올리지 않게 해라고. 아니,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거 예. 뭐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예.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법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 권고위가 권고를 했을 때 소비자의 그런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거래를 활발히 할 것이냐, 예. 진짜로 이 세 부담만 줄여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지금 다 소위 말하는 이 경제부처들이라든가 여기서 다 한 방향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 거래를 많이 늘게 해서 뭐 그게 좀 보완이 되든가 뭐 이런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네요. 툭 던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또 풍선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집 거래를 활발히 해줘서 뭐 이 중개사분들도 이제 뭐 수익이 좋아지려면 일단 뭐 보유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줄여들어야 돼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뭐 이것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세금이 올라오면 집주인이 얹혀서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인데 예. 이것이 제일 말단에 있는 중개수수료만 건드린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뭐 몇백만 원 아끼는 것 자체가 예.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경제장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아주 뭐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던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보니까 4가지 안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히 나눈 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세심하게 살핀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권익위원회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가 이제 들여다보고 이거 공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발표가 된 거거든요. 이제 정부가 받아서 이 공고안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마련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좀 진즉에 해주지 왜 이제 이걸 얘기합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부담할 거 다 했는데요.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시고요. 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비자, 서민, 국민 입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 또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절실하고 또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 얼마나 답답도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권익위가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기 전에 이 문제는 소위 이제 그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 이 담당자의 한 축인 우리 공인중개사 예. 업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권익위와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그 고가 주택은 주택이라는 것은 매매하고 임대차의 두 가지 형태가 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개 보수가 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개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차피 그런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은 어차피 다 수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공인중개사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하향을 하더라도 예. 그 대신에 문제는 지역에 지방에 가보면 고가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대개 이루어지는 게 작은 상가나 토지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차이가 있네요, 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 요율이 이런 것들은 너무 낮으니까 고가 주택에 대한 것은 하향을 하되 이런 어떤 그 비주택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 요율을 조금 상향하는 동시에 균형 있는 조치를 좀 맞추어 달라라고 하는 게 공인중개사업계의 일관된 요청이 요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는 당연히 이러한 이제 권고안을 내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수수료가 내려가는 게 되잖아요,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수수료만 내려갑니까? 취등록세도 내려주세요. 그럼. 거기는 나라에서 가진 거라고 안 내리는 겁니까? 뭐 이런 또 불만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복잡합니다. 지금.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과연 중국에서 나온 것인가 뭐 이런 조사를 벌였어요. 그런데요. 결국 중국선 들어준 WHO 조사단. 코로나 우한 기원 증거 못 찾았다. 많은 분들이 뭐 예상을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중국 당국과 우한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결론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아무튼 이런 기사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설 귀성 포기로 내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집에서 TV를 켜시는 분이 많을 듯한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도요. 아침엔 매일경제는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내일은 평일보다 조금 늦은 오전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